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5월 정신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저력으로 이어졌다는 값진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지역에서도 5.18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역사적 진실규명의 요구가 여순 사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그다음에 여순 11구 항쟁이 됐든 모든 역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여수시 국립노인요양병원의 부실 운영 실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병원 계좌가 압류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여수시는 뒤늦게 새로운 위탁 운영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의 환경운동가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기업이 시민운동을 겁박하고 있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 국립노인요양병원의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재단의 부실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가 하면 최근까지 병원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여수시는 이제서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한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이 부도 처리된 지 8개월 만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한 의료재단이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은 건 지난해 5월. 여수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재단은 1차 부도가 난 상태였고 결국 운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병원 은행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최근 이 계좌에도 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부랴부랴 환자 보호자들에게 연락해 병원비를 다른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계좌에서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안내를 했죠. 병원 측은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문이 은행으로 발송됐고 이에 따라 계좌 압류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액에도 압류가 걸린 탓에 이미 2달 전부터는 병원비 카드 결제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의 불안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시냐고 붙여놨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능력치가 되는가를 봐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픈 분들 데리고 우리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건가. 한편 여수시는 현 재단과의 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의 뜻과는 달리 그게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고 여수시가 정한 위탁 운영자 모집 기한은 오는 29일. 국립요양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광양제철소가 올 초 공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그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의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경찰서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제철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광양만큼 100만 시민은 이번 포스코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행하고 있는 이 보복 고소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서명을 받은 탄원서 70여 장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광양만 녹색연합이 발표한 보도자료. 녹색연합은 전남 동부 8개 지점의 철 농도가 전국 8대 광역도시보다 50배에서 80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광양제철소를 원인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비교 방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단체는 닷새 뒤 낮보다 철이 50에서 80배 높은 수치라는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는 취하지 않았는데 지난 1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조업정지 행정처분도 취소되자 이번에는 광양제철소가 조사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임원을 역고소한 겁니다.
모든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재갈 물리기 이러한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데이터를 바꾼 것으로 의심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광양제철소 양측 모두 탄원 서명 활동과 법적 소송을 끝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5.18 4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광주를 찾아 남아있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또 광주의 5월 정신이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대구 시민들을 돕는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해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취임 이후 세 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발포 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 작업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엉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5.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눴던 5월 정신은 대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저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5월 희생자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당들은 5.18 특별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당은 5.18과 관련된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상흔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는 전입빌딩 이사호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날의 화두는 단연 광주와 관련된 5.18 특별법 개정이었습니다. 20대 때 처리하지 못한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5.18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광주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야말로 5.18의 묻혀진 진실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18 진상조사위 활동에 힘을 보태고 5.18 왜곡 방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5.18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일과 왜곡과 폄훼를 막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과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같은 당 국회의원이 5.18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 처벌이나 강제조사권 확대 등에는 법적 검토가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헌법상
사법경찰관, 검사만 영장 청원 이런 거와 뭐 조정할 문제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5.18 진상규명과 왜곡을 막기 위해 모두 온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5.18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며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민주혁명을 추모하고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는 자리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역사적 진실 규명의 연장선상에서 40년을 맞은 5.18과 70년을 넘긴 여순 사건이 함께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호수공원 광장에 5월 민주혁명을 기리는 추모곡이 울려 퍼집니다.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을 슬로건으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열린 기념식은 지역에서도 5월 정신을 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나가야 하는 시민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과 여순 항쟁을 역사적으로 잘 새기고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순천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합시다. 5.18 민중항쟁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됐지만 여순 항쟁의 진실 규명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역사적 연결성도 부각됐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그다음에 여순 11구 항쟁이 됐든 모든 역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명예로운 공동체의 그런 사회로 가는 시민사회와 종교, 교육, 정치계가 함께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5.18은 지나버린 역사가 아닌 민주, 인권, 평화가 꽃피는 살아있는 역사로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장서군 교육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추념사를 발표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40년 전 민주, 인권, 평화를 염원했던 광주의 함성이 광장의 촛불로 되살아났다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4.19 혁명 60주년인 올해는 민주주의의 해라는 점이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참여와 연대, 나눔이라는 5월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들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여전히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규모 등이 은폐돼 있다며 올해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알리는 사진 전시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술공간갤러리 노마드에서는 광주 5.18 기념재단의 도움을 받아 오는 26일까지 민주화운동 항쟁 사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항쟁 일지 등을 전시합니다. 한편 5.18 40주기를 맞은 오늘 전시장에는 6월 항쟁 당시 여수에서 시민활동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임명은 목사가 방문해 전시 관계자들과 만나 당시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환자 발생과 관련해 전남의 방문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7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고 신고했으며 주변 업소를 찾은 방문객 465명 등 모두 49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럽 방문자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주변 업소 방문자는 463명이 음성 판정을,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실 책상을 엇갈리게 배치해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급식실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지난 주말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또 과밀학급과 대규모 학교의 경우 2부제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생김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2020년산 고흥생김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지난 겨울 개병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모두 99만여 톤에 932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산 고흥생김은 지난해 11월 27일 첫 위판을 시작해 올해 4월 16일까지 142일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순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과정에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TF를 구성하고 읍면동 창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내 예상되는 신청 대상 가구는 12만여 세대입니다.